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세상이 달라진다. 오늘은 전기차 산업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전기차 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도 전기차 사면 1,000만 원까지 준다. 그래서 출혈 경쟁으로 피바람이 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뉴스도 나왔거든요. 실제적으로 전기차 할인 경쟁에 들어갔죠. 테슬라가 작년 하반기에 중국에서 10% 할인을 하더니 그저께 뉴스에는 유럽이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에서 또 10% 정도의 할인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기존의 이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에 할인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볼멘 소리가 커지고 있죠. 왜냐면 테슬라는 전기차로 시작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작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기존 시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을 하면 테슬라가 훨씬 유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스텔란티스의 그 회장은 CEO는 이러다가 다 망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런 현상을 보고 기자들은 전기차가 어려움에 처했다. 생각보다 전기차 보급이 늦어질 거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바른 생각인지 전기차 산업의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떤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보자고요. 실제로 테슬라 주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뭐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기차 제2의 테슬라라는 리비안, 미국의 루시드 그리고 중국의 샤오퐁 리오토, 니오 자동차 이런 회사들도 이 주식이 거의 90% 빠졌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에 이게 이제 미래를 그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하면서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사실 전기차 산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 미래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이거죠. 제2의 테슬라들은 다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제 뭐 몇만 대 생산하고 그러니까 미래에 투자 여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년부터 전기차 판매가 둔화됐는데 이에 맞춰서 이제 미국도 포드가 앞으로 5년 동안 6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올해 내년에 15조 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 투자를 연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포드가 재작년에 그 라이트닝이라고 그래서요. F150 미국 포드에는 F150이라고 픽업 트럭인 거거든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자동차입니다. 픽업 트럭. 그런 모델을, 그거를 전기차로 만든 모델이 라이트닝이거든요. 이것을 감산하겠다. 그렇게 들어가고요. GM도요, 실버라도 이렇게 SUV 이런 차들의 전기차를 감산해 들어갔고, 또 혼다하고 합작해서 경차를 만들겠다. 그래서 6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투자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GM은 이제 구글의 웨이모와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크루즈가 작년에 사고가 생기면서 크루즈에서도 투자를 줄이고 있죠. 이러면서 GM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도 올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기로 했는데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테슬라 뭐 독일에도 공장 만들고 해외에 여러 곳에 공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멕시코 공장을 연기하겠다. 그래서 산업계는 특히 이제 언론계에서는 전기차가 이제 침체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것은 기존의 자동차 산업을 기준으로 생각해오던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전기차는
크리스텐 교수의 파괴적 혁신 기술의 S커브에 딱 맞습니다. 아직도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그 규모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표에 보면은 여러 번 소개해 드렸죠. 이 도표를 빨간 선에 점선에 해당됩니다. 아직도. 이제 까만 게 기존 자동차 산업이고요. 그러니까 파이로 보면 10분의 1도 안 되니까 우습게 보이죠. 조금만 이상해도.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임계점을 만나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을 받아들이는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처음에는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죠. 얼리 어댑터.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얼리 어댑터들은 웬만하면 다 씁니다. 그래서 A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무조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다 써보는 사람들이고요. 거의 새 제품에 미친 사람들이죠. 한 1%의 소비자가 그런 것 같아요. 1%. 아마 1%도 안 될 거예요. 주위에서 보시면은 한 100명에 1명 나올 겁니다. 그리고 B는 A가 사용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거 괜찮은데? 저 괜찮은데.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이 인구가 한 5%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한 5명 정도가 그러고요. C는 A, B가 사용하는 거 보니까 저거는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한 1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BC를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고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먼저 이 얼리 어댑터한테 테스트를 해서요. 거기서 성공을 해야 대중 사용자로 넘어갑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제대로 된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기 자동차는 아마 B에서 C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분포를 봤을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10%를 못 넘고 있으니까 C 정도 가고 있고, 이게 이제 D로 대중 사용자한테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달려있죠. 이것은 이제 ABC 얼리 어댑터는 기능 중심이에요.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무조건 쓰는 거고요. 여기서 C에서 D로 넘어가려면요. 일단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이 제품을, 신뢰성. 전기차는 아직도 일반 대중들한테 신뢰성을 못 확보했죠. 충전 인프라가 모자라고 있고요. 너무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전기차가, 제대로 운행이 되는 거야? 이런 의심이 많죠. 아직 믿음을 못 주고 있죠. 왜냐면 일반 대중 사용자들은 이제 내연기관에 익숙해 있거든요. 뭐 충전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그 추우면은 배터리, 요즘처럼 추우면은 배터리는 어떻게 돼? 이렇게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편리성에서 내연기관을 추월해야 됩니다. 추월해야 대중 사용자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기차는 한 C 영역 정도에 온 것 같다. 그 얘기는 곧 5년 내로 D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임계점이 넘어간다. 그래서 2030년 전에 전기차는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할 거다. 이것을 하여튼 머리에 두자고요. 두고, 지금 전기차가 아직 멀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기존, 자동차 산업에 익숙한 기자들이나 시장 분석가들이, 투자 분석가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 자동차 산업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뀐 거죠. 여기서 보면 이것은 세계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그죠? 최근 3년을 살펴보면요. 2021년에 650만 대, 2022년에 1050만 대, 그리고 작년에 1400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자들은 이 팔린 대수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볼까요? 2021년에, 2022년에 60%가 성장했는데, 작년에는 34% 떨어졌다 이거죠. 성장률이 둔화됐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어렵게 길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존의 자동차 산업을 해서 생각하던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선을 보면 알잖아요. 곡선. 세계 신차 판매 대수 중에 전기차 점유율입니다. 그죠? 2020년에 4%에 불과했어요. 2021년에 8%. 그죠? 거의 2배씩 늘어나고 있죠? 2022년에 14%. 조금씩 줄어요. 들어가는 게. 계속 연 4%씩 늘어나요. 올해 이제 20%를 넘어가죠. 그러면은, 5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인 거예요. 그죠? 전기차. 올해 넘어가면.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는 게 중요하죠. 증가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여기다가 바이든 정부가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 감축법을 만들었죠. 감축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핵심적인 투자가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많은 투자를 하죠.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우리도 현대기아차가 미국의 이 IRA 이 법에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 갖고 논쟁이 많았는데 결국 못 뚫고 들어갔죠. 미국에서 생산된 차가 아니면 보조금을 안 주니까요. 이 바이든 정부가 IRA를 만들면서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50%까지 늘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큰 포부죠. 지금 미국의 전기차 보급률이 10%가 안 넘습니다. 이걸 50%까지 앞으로 6년 내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달성할지 안 달성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달성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6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목표를 세웠다는 것은 전기차 정책의 드라이브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속도가 붙을 거다. 미국의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에 가속도가 붙을 거다. 그리고 세계 에너지 기구 IEA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전기차가 1억 8천만 대에 이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기차에 대한 생각을 기존 내연기관의 전통 자동차 산업에서 생각하던 방식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은 교통 서비스 혁명이다. TaaS, Transportation as a Service. 여기에 핵심은 알고리즘, 운전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거다. 그게 자율주행차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가 가능하도록 도로에 컴퓨터를 까는 게 전기차다. 그래서 전기차는 내연기관의 화석연료를 쓰는 것을 전기차로 에너지 쓰는 걸로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항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내연기관하고 전기차를 대체하는 개념, 그렇죠? 1대1로 대체하는 개념을 생각하면 여기서 전략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 시장에서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산업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건 대체제가 아닙니다. 내연기관하고 전기차하고 공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효율성에서 대형차는 내연기관이 유리하다. 그럼 이것이 내연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대체 개념이 아닙니다. 전기차는 교통서비스 혁명, TaaS를 이루기 위해서 컴퓨터를 도로에 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것을 운전할 필요가 없게 해주니까 누구한테나 운전을 갖다 주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알고리즘, 전기차, 승차 공유. 이 자율주행과 전기차, 승차 공유 서비스가 같이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전기차는 컴퓨터를 까는 거다. 이것을 머리에 두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요. 미국에서 보급률이 많이 안 늘어나는 게 사실은 세계 전기 자동차의 보급은 중국이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시장이 유럽이에요. 유럽이 한 20%.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시장은 유럽과 중국이 80%를 차지합니다. 미국은 재작년에 5%에서 작년에 9%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 벽을 이제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이 이렇게 늦게 이동하는 이유는 전기차를 너무 비싸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크게. 그래서 SUV를 만들죠. SUV. 그래서 포드도 라이트닝 F150을 전기차로 만들고 이러거든요. 리비안, 루시드 이렇게 스타트업도 리비안은 픽업 트럭을 전기차로 만드는 걸로 유명하죠. 이렇게 큰 차를 만들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이게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이게 법적 문제가 있는데요. 70년대부터 오일 파동이 있었죠. 오일 파동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중동 전쟁이 터지면은 오일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가니까 그때마다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몇 번 겪으면서 미국의 법을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만들면은
연비 규정을 지켜라. 그래서 1갤런당 몇 마일을 가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참 엉뚱한 게 예외 조항을 뒀어요. 그거는 픽업 트럭, SUV는 제외를 시킨 거예요. SUV는 이것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동차 회사들이 그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SUV 개발에 나선 거예요. 이때 나온 게 크로스오버라고 그러죠. 그 전에 SUV는 미국에서 이제 농사 짓고 공장을 하면서 사실은 짐을 실어남는 화물차 개념이에요. 그래서 플랫폼도 화물차 플랫폼에다가 승용차처럼 올려놓은 게 SUV였죠. 그게 이제 픽업 트럭 이런 거였고, 한국에서도 모하비 같은 거는 이제 트럭 프레임이죠. 그런데 이런 규정이 생기니까 이 일반 승용차를 쓰는 도시의 이용자들한테도 팔기 위해서 이것을 승용차 프레임에다가 SUV를 얹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도시형 SUV가 생긴 거죠. 이러면서 SUV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SUV 판매량이 70%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SUV예요. 그리고 그 SUV도 점점 커지죠. 똑같은 모델인데도 지난 30년 동안 해마다 커지는 거예요. 커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큰 차를 좋아하는 거예요. 큰 차가 안전하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야, 작은 차 타면 위험해. 큰 차를 사야 된다. 그래서 큰 차를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이동도 거리도 넓고, 그리고 땅도 넓으니까 도로도 넓고요. 주차장도 넓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차를 갖고 있더라도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옆길을 잠깐 세면은, 여기서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요. 큰 차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큰 차를 선호하는데, 이것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을. 왜냐면요, 그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큰 차를 운전하면은 자기는 안전하지만, 교통사고 사망률은 훨씬 올라갑니다. 보행자 사고부터 시작해서 작은 차를 치면은 그 차는 그 큰 차한테 치는 사람들은 피해자는 사망률이 훨씬 올라가요. 그러니까 큰 차를 타면 안전하다 이 생각은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려면은 큰 차를 줄여야 돼요. 큰 차가 많으면 전체적인 사망률이 올라가요. 이것도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죠. 어쨌든 미국은 그래서 큰 차를 좋아해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도 큰 차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큰 차를 만드는 거예요. 큰 차를 만들고 그리고 주행거리 긴 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기차 사게 되면은 이 차는 배터리가 한 번 주행으로 몇 킬로가? 그래서 보통은 지금 450킬로를 넘어야 훌륭한 차라고 생각하죠. 그래야 이제 부산까지 한꺼번에 가죠. 그런데 미국의 통계를 보면요. 미국인의 하루 평균 주행 거리가 50km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막 50km가 넘는 운전자들은 10%도 안 될 거예요. 저는 50km가 넘습니다. 집하고 멀기 때문에 1리터가. 근데 대부분은 아마 30km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도 긴 걸 원해요. 생각해 보시면 1년에 부산을 몇 번 갑니까? 그런데 그 긴 차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기차 구입할 때 이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게 73%가 충전 거리를 고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도 크게 만들고요. 배터리 용량도 큰 걸 넣으니까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막 1억씩 넘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가구의 연소득이 2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육층만 전기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임계점에 아까 얘기한 C그룹에서 대중시장인 D그룹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전기차 회사들이 맞추는 게 아니라요. 이 영역에 해당이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소형차를 안 만들죠. 스타트업들이 전기차 제2의 테슬라, 리비안, 그죠? 미국의 루시드, 중국의 리오토, 샤오평 다 1억이 넘는 고급차만 만듭니다. 물론 비아디, 전기차를 제일 많이 판매하는 비아디는 저가차를 만들지만 거기는 원래
순수 전기차로 시작한 회사는 아닙니다. 기존의 자동차 산업을 하다가 전기차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스타트업들도 다 비싼 차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비롯됐냐면 테슬라가 2000년대 초반에 전기차를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게 전기차는 저성능이다.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 당시에 전기차라는 것은 골프장의 골프카트, 그리고 공장에서 이렇게 안에서 움직이는 실내차, 아니면은 고령자들이, 노약자들이 타고 다니는 거, 이게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아주 넓고 주행거리도 짧고 속도도 뭐 10km, 시속이 10km, 20km 가는 거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기존의 전기차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줘야 되니까 테슬라가 첫 번째로 집중했던 게 고성능 전기차였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처음 내놓은 차들이 다 몇 억대 스포츠카와 고성차와 맞먹는 성능을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테슬라가 해서 성공을 하니까 그 뒤로 전기차 만드는 사람들이 모두가 고성능의 고가차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지금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바꿔야 된다. 전기차 회사들도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전기차가 대중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걸려 있습니다. 첫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중상유자까지 충전까지는 살 수 있는데 중하류 이하 서민층에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거든요. 한국에서도 보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보조금을 받더라도 5천만 원이 넘거든요. 이 가격을 어떻게 낮출 건가? 이 가격을 낮추는 데는 여기에 걸려 있는 게 배터리입니다. 전기차가 가격이 비싼 이유는 배터리 가격이 한 40% 차지해요. 이 배터리는 지금 유체 전해질이거든요. 그죠? 액체 전해질이기 때문에 이것의 성능을 내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이 소재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액체 전해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거든요. 전해질을 고체로 만드는 거죠. 이 연구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도 있죠. 퀀텀스케이프, 솔리드 파워 이런 회사들이 10년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거의 기술 개발은 끝난 것 같아요. 이게 양산 체제를 아직 못 가고 있거든요. 도요타라든가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도 이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5년 내로 양산 체제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전고체로 넘어가야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성능을 높일 수 있어요.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 회사, 개발 회사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십시오. 투자해야 하시려면은 지금 퀀텀스케이프도 그렇고 솔리드 파워도 그렇고 90% 주가가 빠졌습니다. 뭐 주가 일주에 뭐 10,000원, 1,000원. 아마 퀀텀스케이프는 한 10,000원 정도 하고요. 일주에 솔리드 파워는 한 1,000원, 2,000원 할 겁니다. 솔리드 파워는 지난주에 한국의 배터리 회사 SK온이 거기에 이제 오래전에 투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솔리드 파워의 전고체 배터리 테스트 공장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테스트를 하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 생산이 문제잖아요. 하겠다고 발표한 거 보면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면 좋습니다. 뭐 제 말을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 뭐 투자 추천은 잘 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거죠. 지금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이 세 가지가 지금 길목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돼야 대중시장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결하려면 지금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주춤하면서 투자를 빼고 있는데 투자를 빼면 안 돼요. 생각을 바꿔서 저가 자동차를 만들어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저가를 만든다는 것도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산업화 시대는 시장이 나눠져 있잖아요. 고가, 그리고 대량 생산의 저가, 그리고 맞춤 생산, 그리고 초맞춤 생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리로 따지면은 오뚜기트루처럼 이탈리, 파리, 로마, 파리 같은 그 고급 패션 제품이 있고요. 공장에서 나오는 대량 생산이 있고, 그리고 양목점에서는 맞춤,
초개인 맞춤 이 세 영역이 같이 존재했잖아요. 디지털 세상은 그걸 다 제공해야 돼요. 더 좋으면서도 더 싸면서도 개인, 초개인 맞춤 이 세 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게 디지털 시대의 과제거든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도 저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성능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에 갖고 있는 일반 이용자들의 개념, 그 정도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가격을 낮출 것인가. 지금 한국의 가격으로 따지면은 3천만 원대 전기차, 훌륭한 전기차를 만들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의 투자를 더 늘려야 돼서 빨리 양산 체제를 갖춰야 되고요. 충전 인프라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거든요. 이게 시장에 맡겨서는 충전 인프라가 안 늘어납니다. 왜냐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전기차가 대수가 이제 10%인데 지금 주유소처럼 충전 인프라를 늘리면은 당장 수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충전 인프라도 미래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 충전 인프라도 어떻게 투자할 건지 이 고민들을 생각을 바꿔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세상이 달라진다. 이건 이제 경영 이론이거든요. 지금의 모든 기업이든 정치 조직이든 이 사적 조직이든 사회 조직이든 리더들은 두 가지를 고민해야 돼요. 현재의 안정성과 미래의 지속성. 두 개를 준비 안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벽곡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잠복기를 지나서 임계점을 지났을 때 그때는 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양쪽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렵다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은 결국은 하루를 더 살 수 있었지만 결국은 죽는다. 하루 더 사냐? 아니냐 문제다. 그래서 항시 개인도 마찬가지고 항시 오늘도 잘해야 되지만 미래, 특히 개인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전기차 산업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세상이 달라진다 말씀드렸습니다.